돈이 좀 많아져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한 가지씩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이 먼저 많아서 안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아져서 더 불안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왜냐면 저는 스스로 아직도 부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부자를 동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자 동경하잖아요. 네. 엄청 돈 많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젊은 사람들의 거의 꿈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뭐 부자를 뭐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43이에요. 네. 43이다 보니까 어쩌면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적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죽을 때 못 갖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더 재밌고 유용하게 쓰는 게 저는 그게 부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간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자인데, 근데 그 시간을 자유롭게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돈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혹은 나는 이제 시간을 자유롭게 통제하는데 나는 일을 하는 게 좋아. 일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껴.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말이 안 닿는 말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일하는 게 즐겁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내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바쁘게 사는 게 정말로 좋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표님이 생각할 때 그러면 부자는 뭐 자산 규모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과 삶의 라이프가 그런. 네, 맞아요. 네. 제가 만약에 10억을 벌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10억을 벌고 나면은 100억이 또 벌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100억을 벌고 싶으면은 1000억. 1000억을 벌고 싶으면 1억. 1조. 그럼 1조는 1조 이상 있는 사람들끼리 또 뭔가 또 막 벌고 싶고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에 그런 걸 딱 주는 것보다 이런 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로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부동산이든 주식에 투자해갖고 그걸 올랐을 때 그 희열, 그런 거를 즐기면서 하는 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하는 게 부자인 것 같아요. 약간 게임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내 검증받는 건가, 내 실력을? 그냥 거기 자체의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네,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와. 그리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근데 그게 운이 좋게 또 오르면은 더 기분이 좋아요. 그걸 기분이 좋아하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근심과 걱정이 없고 건강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다음 할 일에 쫓기지 않고 순수하게 이 즐거움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요. 그 대표님도 불안함 같은 걸 느끼시나요? 지금도 늘 불안합니다. 근데 왜 불안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직장을 다니는데 언제 잘릴지 모르고 돈이 없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주식을 하든 뭘 투자하든 다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업도 탄탄하고 어느 정도 수입도 있는데 그 불안함이 어떤 불안함인지도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왜요? 불안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걸 떨쳐버리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냐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내일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에 매출이 꼬꾸라지면 어떻게 하지? 뭐 아니면은 뭐 내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뭐 누가 나를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나를 배신 때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이 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에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금전적으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1000억이 있어도 불안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내가 많아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저는 좀 많이 불안해요. 지금도 핸드폰을 지금 2시간째 못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졌을지 불안한 거예요. 저도. 와. 네,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사업을 한 지 15년 차예요. 진짜 온라인을 한 거는 만 10년이 넘어서 이제 11년 차가 된 거고, 그 전에는 또 다른 일을 했었었는데 사업으로 쭉 오면서 단 하루라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이전에 했던 사업에서는 오늘 알바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비수기라는 건 아는데 비수기 이후에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늘 불안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함이 또 나를 움직이는 요소가 됐고 근데 그 움직이면서 또 과정 속에서 즐거움도 얻고 근데 즐거운데 아직도 불안한 요소는 있고 그래서 사업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진정으로 부자를 찾으려면은 이 불안의 요소가 없어지면은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안의 요소가 없어지고 돈이 어느 정도 있고 하고 싶은 걸 하면 이게 또 다른 인생이겠네요. 네. 오면서도 저 오늘 내려오면서 같은 저 사업가 후배랑 내려왔잖아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은퇴를 하면은 형님은 지금도 은퇴를 하면은 평생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검소하게 살면 살 수 있잖아요. 살 수는 있긴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역으로 물었어요. 야 그럼 그 무슨 재미가 있냐?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아침에도 골프 치고 점심에도 골프 치고 저녁에 골프 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삶은 그렇게 재밌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엄청 네. 이슈가 많은 게 40대 되면 파이어족 한다, 50살 되면 파이어족 한다 해서 네. 은퇴하고 가지고 있는 배당 금액이나 월세로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은퇴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사람이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 뭐라도 하는 순간에 실수가 일어나게 되거나 의사결정 잘못하게 되면요 파이어족에서 다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와 은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네요. 네. 파이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을 안 벌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파이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무언가는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미를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취미를 배우면서 취미만 할 수는 없어요. 또 작게 또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내가 뭐 가게를 열었는데 내가 만든 상품을 누가 먹고 배가 아파하고 죽었어. 네. 그럼 파이어를 못해요 이제 또. 그것도 배상도 해줘야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리스크가 어떻게든 생길 수밖에 어떻게든 생겨요. 물론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하라고 살아야 된다고 봐요. 파이어족이 그 당시에는 파이어족인데 그걸 끝까지 유지해서 저는 파이어족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아직 못 봤잖아요. 없어요. 네, 그냥 다 1년 진짜 길면 1년 네. 6개월 정도고 그러다가 다시 현업으로 오거나 뭔가 다시 자기만의 일을 하게 돼요. 뭔가 이게 사람이 일을 안 하면은 죽어요.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볼 거야? 그것도 여행도 한두 한두 번이야, 진짜. 좋은 것도 한두 번이고 살만 찌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 운동을 한다고 쳐. 운동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하면. 그렇죠. 예. 운동하고 나면 뭐 할 건데?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날 만나기 싫어할 수도 있어. 그렇죠. 부럽고 네. 너무 자주 봤고 할 얘기도 없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는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하면서 또 사건은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은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30대 후반의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대표님 찾아가지고 네. 저 3년 안에 10억을 벌고 싶다. 네. 10억의 자산가가 되고 싶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돈 버는 형님들이 유튜브를 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투트랙님 영화도 네. 보고 네. 일단 그 사람의 성향이 먼저 궁금할 것 같아요. 성향은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데 네, 직장 생활만 계속 할 거다. 직장 생활만 했는데 네. 지금 뭔가 돈을 벌고 싶어서 투트랙님을 찾아가요. 네. 진심으로 제가 인생을 바꾸고 싶고 3년 동안 10억 정도를 벌고 싶은데 도대체 지금 저 뭐 하면 돼요? 뭐부터 하면 돼요? 뭐라도 시키면 다 할게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무슨 3년에 10억이면 1년에 3억인데 미쳐서 안 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쇼핑몰 해라, 주식을 진짜 미친듯이 팔아 라고 뭔가 그래도 조언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퇴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퇴사는 안 된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을 어떤 식으로 다 소진을 하는지 뭐 저축도 소진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먼저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양 가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결혼을 할 건지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뭐를 전공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교우 관계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런 걸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예, 성향에 맞게끔 사업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진중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은 무언가를 공부해서 뭔가 자격증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3년 안에 10억은 못 만들겠지만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진짜 주식을 공부하든 미국 주식을 하든 뭐 코인을 하든, 코인은 좀 뭐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아니면 이제 쇼핑몰을 하든 뭐 고객이 접점에 있는 일을 하든 뭔가 하나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3년 안에 10억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뭔가를 해야 되긴 했네요. 예, 그게 그렇죠. 부업이 되든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네. 대신 처음부터 너무 극단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걸 바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예. 만약에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뭐를 딱 던지고 싶어요? 와,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가 만약에 지금 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열흘 정도는 연차를 무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께서 15일만 나를 한번 따라댕겨 봐봐. 와, 따라댕기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데, 물론 과정까지는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를 한번 쫓아보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너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전까지 다 결정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는 건지도 한번 궁금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뭐 제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결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결정을 통해서 하는 과정과 생각을 너가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조언이고 사랑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도 이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맞아요. 이 사람이 싫으면 안 알려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귀찮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솔직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이런 거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이유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인생과 누군가의 삶이 고스란히 진짜 300페이지 내외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3년 안에 돈을 10억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마음의 부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긴 한데 책은 정말로 중요하긴 해요. 저는 상위 0.1% 스킬이 하나도 없어요. 상위 10% 스킬 넘는 것 같아요. 상위 30%. 예. 상위 20-30% 스킬들이 여러 개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와 이거를 할 줄 알면은 두 개가 합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책을 읽고 저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았으니까 이분도 책을 읽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라는 거는 제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꾸준히 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뭔가 알려드릴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것도. 아,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솔직히 좀 다짜고짜 와갖고 10억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개고생가 생각 좋아요. 예, 개고생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3년 안에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래도 너가 정 알고 싶다면은 3년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버텼으면은 그 정도 노하우는 너가 받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한번. 근데 진짜 3년 동안 10억을 벌게 해준다는 사람조차가 사기꾼일 수 있어요. 사기꾼일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3년에 10억이면 1년에 3억인데 대기업 임원들도 1년에 뭐 1억에서 2억 그렇죠. 연봉을 받으시는데 예. 세금 때문에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아, 맞아요. 이게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거는 정상적으로는 쉽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기가 무언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는 일이 돈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하지 않고. 네. 돈이 좀 많아져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한 가지씩 좀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이 먼저 많아서 안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아져서 더 불안합니다. 이거 지금 사람들 뭐야? 지금 이해 안 될 거거든요. 왜냐면 네. 다시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싫어서요. 없을 때는 그게 맨 밑바닥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신구가 없어요.
그냥 막막하다 정도만 있는데 돈이 많게 되면은 큰 돈을 벌면은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버는 것도 가능하다면 잃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건가? 왜냐면 돈이 있어도 내 생활이 달라진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뭐 아침 점심에 소고기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김밥도 먹고 라면도 아니고. 먹고. 아니에요. 제가 바뀐 건 몇 가지 있는데 조금 넓은 집에서 산다. 지역은 변하지 않고 예. 조금 넓은 집에서 산다 정도 하나랑, 그리고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완전 고가의 자동차가 아닌 그냥 자동차가 한 대 정도 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 뭐 유니클로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원하는 옷을 살 수 있다. 와, 근데 저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예요. 예. 예. 뭐 이걸로 인해서 더 뭔가 뭐 그냥 그래도 즐겁지가 않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돈이 많았을 때보다도 생긴 건 불안함만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제일 좋은 점이 뭔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확실하게 있어요. 뭐냐면 가족들에게 화끈하게 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같이 밥을 먹을 때 동생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그냥 제가 낸다거나, 가족 여행을 갔을 때 그냥 내가 낸다거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선물 살 거 우리 조카들 선물도 똑같은 거 사갖고 그냥 준다거나, 그거랑 뭐 우리 어머니 뭐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게, 그렇다고 또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쓰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한다거나,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굴 만나도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또 오늘 내가 사야 되는 분위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 그런 생각 예전에 해본 적 있으세요? 있죠. 언제요? 옛날에. 사업하기 전에. 예, 있죠. 완전 그냥 평민이셨네요. 있죠. 왜냐면 돈이 없고 이럴 때 오늘 만나면 내가 사야 되나? 아니면은 엠빵을 해야 되나? 엠빵을 하면 얼마가 나오지? 이런 생각 당연히 다 하죠. 와, 대표님 그런 생각 안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옛날엔 했죠. 그리고 그땐 제가 한번 샀으니까 이번 내가 사야 되지? 그러면 이번에 어떤 걸 살까? 이런 생각 당연히 다 하죠. 저도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버린 지 되게 오래. 저희 와이프가 저 되게 찌질이라 그랬어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진짜요. 연애할 때 되게 찌질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건 아니라 돈을 되게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스타일이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누구의 원조를 못 받는다는 걸 이제 불보듯 뻔하니 아니까 내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소비를 조절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안 쓰셨네요. 많이 안 쓰고 많이 아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15년 전이니까 한 달 용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아끼셨네요. 네, 많이 아낀 편이죠. 대표님은 나중에 살고 싶은 어떤 인생이나 그림이 있으신가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떤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사업적으로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간이 사업자를 이제 흑수저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사업계에서는. 네네. 흑수저 출신이지만 회사를 키워서 투자도 받고 엑시트까지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네. 이게 사업가의 어떻게 보면 끝판대장인데. 네. 그러니까 돈보다도 좀 뭔가 인정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투트랙은 유튜버도 유튜버지만은 그래도 진짜 사업가였지. 라는 거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게 해주고 싶은 게. 제 머리는 오히려 사업가의 개념이 더 크긴 큰데. 사업가 지금 만나서 그럴 거예요. 이전에는 저도 찌질한 옛날에는 막 방구석에서 막 하는 방구석 셀러였는데, 그런 거를 보여주게 된다면 저도 이제 유튜버니까 그러면 스타트업처럼 투자도 받고 뭐 시리즈 A, 시리즈 B 받고 정말 상장까지. 뭐 상장을 하는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외국의 사모펀드에다가 우리 회사를 지분을 넘기면서 엑시트도 한번 하고 하는 한 바퀴를 끝까지 한번 찍어보면 또 누군가에게 사고의 폭이나 모델이 그렇죠. 좀 넓어질 수 있어요. 생각의 확장이 더 될 수 있고, 맞아요.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구나라는 게 유튜버를 하면서 조금 좀 생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머지않아 하실 것 같아요.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정말 유튜버지만 유튜브로 유명한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어떤 회사 대표였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갖고 엑시트를 해서 뭐 얼마의 회사를 팔았대, 얼마의 밸류가 있는 회사를 가졌었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예. 멋있잖아요. 멋있죠. 네.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예.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쇼핑몰로 전향해서 엑시트까지 한다. 와, 어떻게 보면 이쪽에 그냥 레전드가 될 수도 있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예. 벌이는 똑같고 지출은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가고 어떻게든 돈을 참 벌고 싶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부도 쌓으신 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대표님 있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방금 딱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바로 떠올랐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난 이 사람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이상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지금 유튜브라든가 뭐 각종 정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냥 배 아프고 부러워하고 신세한탄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올랐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조금 낱낱이 한번 조사해 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번씩 해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생산성 있는 생각이고 조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점점점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본인이 그렇게 닮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차피 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두 손 두 발 다 있고 뭐 인간이 뭐 얘는 300kg를 들 수 있는데 난 100kg밖에 못 들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능력도 신체적인 능력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처해진 환경과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 스스로 지금까지 틀에 박힌 머릿속의 생각밖에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갖고 서서히 변화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냥 부러워하고 끝내는 것보다 현실로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게 무서운 효과를 내잖아요. 하다 보면은 점점 빨라지고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점점 더 전문화가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변해 있는 모습을 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사람의 목표,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제보다 나아진 최소한 마인드라도 바뀌어진 여러분들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